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를 그냥 인사말로도 하는데요. 이 밥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 단순한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생각하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사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제가 이 아침부터 밥 얘기 꺼낸 거는 이 15년간 청와대 식사를 담당했던 손성실 조리장을 비롯한 베테랑 요리사들이요, 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 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요리는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단순한 요리가 아닐 겁니다. 그분들의 요리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 그것도 사회적 관심, 그리고 바로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싶은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도 뉴스 정리하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을 해보죠. 오늘도 시사평론가시죠, 최영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벌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째인데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한 달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은 아마 우리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자, 뉴스 매거진 먼저 오늘의 헤드카피. 네, 오늘 헤드카피는요, 로즈. 네, 장미죠. 꽃입니다. 꽃, 로즈. 네.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매월 14일이 무슨 데이, 이 젊은이들 문화인데요. 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5월은 14일이 로즈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상술이 참 여러 가지 나라를 많이 만드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맞습니다. 합니다만 뭐 좋죠. 근데 이 장미 얘기를 생각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참사만 아니었더라면 5월이 가정의 달이고, 그렇죠. 좀 굉장히 따뜻한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느낌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만 해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등 뒤에 창문이 있는데 진짜 날씨 좋네요. 뉴스에 사랑 얘기도 들어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보시면은 살신성인을 한 세월호 의사자, 이 박지영 승무원을 포함해서요, 이 고 김기용 씨, 고 정현선 씨, 이 두 분은 커플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마침 이제 의사자로 지정됐던 지난 11일이 고 김기용 씨의 생일이기도 했고요. 정말 의사자로 지정되는 명예를 이들이 받지 않았더라도 살아만 있기만 하면 오늘 같은 날 정말 장미 한 송이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또 이 가슴이 굉장히 아파지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이걸로 기소한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은 오늘도 해경의 대응에 대해서 문제가 또 새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건 그러니까 해경이 이거 문제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서요. 이게 어제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목포 해경의 이제 김문홍 서장, 당시에 이제 중국어선 불법 단속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했는데요. 예. 사고 보고받고 이제 현장에 나가 있던 1, 2, 3정에게 예. 4차례나 퇴선 유도를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1, 2, 3정의 정장인 김모 경위는 예. 퇴선 방송은 했다. 자체 방송을 통해서 예. 하지만 이제 이 9시 40분경 조타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4번이나 퇴선 유도 지시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어요. 해경 내에서 이제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한쪽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예. 이게 자중 질환이죠. 예. 해경 스스로 사실을 명백히 밝혀서 책임을 이제 면해야 할 텐데 꼼수 부리는 것보다 진실이 뭔지를 빨리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런 때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렇죠. 아이고 참. 이 뭐 해경. 근데 이 해경 이런 문제 덩어리인 해경의 작전명이 로즈인가요? 네. 작전명은 아니지만 거의 예.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게 이 장미하니까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학자면서 작가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장미의 이름으로. 장미의 이름. 네, 예. 바로 그거죠. 아하. 근데 이게 이름은 뭐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스토리가. 그 이 라틴어 식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예. 지난날의 장미는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덧없는 이름뿐. 요게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자, 목포 해경의 김 서장 말이죠. 예. 4년 전 12월에 전남 신안군 근처를 운항하던 화물선이 침몰하자 악천후를 뚫고 15명 전원 구조했습니다. 당시에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렇게 불렀고요. 이 사건으로 2011년 국제해사기구가 선정한 바다의 의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명예가 참 허망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또 한때의 영웅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군요. 네. 예. 참. 이번에 진짜 영웅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수사본부 말이에요. 지금 좀 엄격하게 모든 것들을 다 조치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해경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이기 때문에 예. 이 해경과 경찰도 들어 있어요. 예. 셀프 수사인 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고강도 특감이라고 하는데요. 감사원이 드디어 이제 칼을 뽑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특감이 시작되는데 특정 감사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안행부, 해수부, 이 중대본도 있고요. 예.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도 있고요. 예. 이런 곳들을 포함해서 관련 부처 전방위로 고강도 감사를 시작을 합니다. 한 달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초동 대응 및 구조, 그리고 선박 등 해사 안전 정책, 예. 여객선 안전 운항 분야,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이 전반을 핵심 포인트로 정부의 전후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은 이 와중에도 정치권은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죠? 이 여야 정치권 지방선거 준비에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뭐 보시면은 새누리당은 광역 후보를 모두 결정했고요. 예. 그 이 선대위 체제로 어제 돌입을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 선출되자마자 지금 선대위원장 맡았고요. 또 오늘로 황우여 당대표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7월 14일에 이 전당대회를 할 때까지 예. 비상대책위원장도 겸직을 하고 있고 원내대표까지 하니까 어깨에 지금 짐이 벌써 3개입니다. 그러네요. 예, 진짜. 그리고 어제 이 새정치연합은 그 전북지사 후보를 결정했죠. 예. 사실은 이게 강봉균 전 장관이 유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점쳐졌었지만 예, 많이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이게 송하진 전 전주시장이 훌륭하신 분이 됐겠죠. 당연히. 등장했더라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안철수의 사람들 다 떨어진 거죠. 전략 공천된 윤장현 빼놓고. 광주시장 후보 빼놓고 경선에서는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네. 이 어떤 여파가 벌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저희가 잠시 후에 금태섭 새정시민주연합 대변인 바로 나오시는군요 오늘. 예,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도 잠시 후에 들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6.4 지방선거 세월호 국면에서 소리 없이 치러지는 선거 전쟁인데요. 예. 과연 늦봄 초여름이 될 텐데 이 6월 초에 누구의 이름에 장미꽃이 달리게 될 것인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자, 지금 배트 미들러의 The Rose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죠. 누군가 말했죠. 사랑은 부드러운 갈대밭을 삼켜버리는 강물과 같다고. 누군가 말했죠. 사랑은 당신의 영혼에 상처를 남기는 면도날 같은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장미라는 게 아름답지만 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의미 있는 로스데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육사 지방선거 최대의 승부처 당연히 그리고 역시 서울시장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장애 대결이 뜨거운데요.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현 시장 간에 지금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그저께 선출되신 분이죠.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연결해서 본인이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 이유 그리고 공약 그리고 본인이 바라보는 지금의 현재의 전국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네. 예,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어젯밤이죠. 칼럼에도 썼는데 여쭤볼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뭐냐면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정몽준 후보 측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표차가 나왔다. 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좀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사실은 여론조사에 좀 더 많은 기대를 걸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당원, 대의원 그리고 국민선거인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장 투표에서 득표를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 서울 시민들 또 저희 당원들께서 예. 현장에 와서 보시고 제가 본선에 나가는 것이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보신 걸로 생각해 봅니다. 예. 사실 비박계들도, 그러니까 친박계들도 사실 따지고 본다면 전폭적으로 정 후보를 지지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친박이 저를 지지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엄청나게 지지를 한 거죠. 친박이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계산해 보니까요. 네. 지금 서울시당 당원 대의원 중에 20%가 비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받은 득표율을 따지면은 친박 중에서도 50% 이상이 정 후보를 지지하는 겁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한 거죠. 네, 전에는 이제 지금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6년 전에 그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했을 때는요. 예. 표현이 친박이다, 친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지금은 친이라는 표현은 없어졌고요. 비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누가 더 가까우냐. 예. 조금 더 소원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런 표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는 가능한 한 그런 표현을 죄송하지만 언론에서도 좀 안 써줬으면. 그렇군요. 저희들은 만약에 그렇게 당이 실제로 둘로 갈라져 있으면요. 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한 지붕 안에서 두 집안이 싸우는 거니까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한 얘기를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번 경선에서 같이 뛰셨던 김황식 전 총리도 자꾸 친박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말씀 하셨으니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우리나라 역대 쭉 역사를 보면요. 어느 높으신 분이 있으면 그 높으신 분 주변에 호가 호의한다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예. 그런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좀 안 그랬으면 하죠. 자꾸 높은 분들을 파는 분들이 네, 있다 이런 거죠. 말씀이시죠. 네. 그죠? 또 하나. 아니 김황식 후보께서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김황식 후보님, 이현 후보님 다 열심히 하셨는데요. 예.
뭐 하여간에 또 일부 그런 바깥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걱정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날 우셨어요. 네. 저도 참 놀랐는데 그게 사실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라 우셨는데 전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좀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요. 그렇게 그런 모습도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여드리게 된 데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뭐 때로는 감동을 주는 것도 정치니까요. 저는 그건 전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가족분들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입장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 막내 넷째 아이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서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 막내 아이는 그 넷째인데 셋째하고 또 10년이나 차이 나는 늦둥이에요. 아, 예. 그래서 거의 혼자 자란 셈인데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신문, 텔레비도 안 보고 무슨 친구들하고 인터넷 이런 건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말은 본인도 추모의 글을 많이 썼는데 친구들한테 그 글 쓴 건 아주 잘못했죠. 예. 그래서 하여간에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났다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야단 많이 치셨어요? 그 뭐 아이라서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신중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선거 얘기 좀 본격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뭐 지금 뭐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라는 건 확실한 거고요. 이 재벌 대 서민구도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재벌과 서민요? 예. 네. 제가 그 선거를 이번이 이제 10번째예요. 예. 국회의원 선거 7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2번 했어요. 예. 근데 매번 상대편이 그런 공격을 했어요, 저한테. 예. 지난 19대 선거 때는 상대 후보가요. 예. 그 당시 민주당 후보가 현대자동차 사장하신 분이었거든요. 예. 그분도 재산이 많은데 저를 보고 0.01이라고 그리고 본인은 99.99를 대표한다고 그러면서 저를 공격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예.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 선거에 나오지 말라. 그리고 나오지 말라뿐이 아니고 너는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거는 정말 그런 말 하는 분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지금 세민연의 공동대표 안철수 의원도 기업인으로도 성공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표현하자면 부자고요. 예. 뭐 재벌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벌급이죠, 제가 보면. 예. 그래서 그분도 큰 재산 있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 편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없고 저는 상대 편이라서 전 문제 있다 이러면 아주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이제 특히 박원순 시장은 예. 안철수 대표 덕분에 서울시장 되신 분 아닌가요? 예.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부자인 건 괜찮고 경쟁하는 사람이 부자인 건 안 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박원순 후보는 우리 정 후보가 사회를 보는 기본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본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런 얘기죠? 예. 제가 이제 그분이 시민단체를 오래 하셔서 뭐 이제 그랬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저는 시민단체는 필요하고 좋은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도 표현하자면 시민단체를 많이 지금 관여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우선 제가 저희 선친이 설립한 아산 사회복지재단의 제가 이사장이에요. 예. 그건 정부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단체고요. 그리고 또 아산정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예. 그것도 제가 설립을 했는데요. 그것도 예. 시민단체죠. 제 말씀은 이겁니다. 모든 직업에는 직업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 직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대학 교수, 대통령,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 다 이런데 다 좋은 기관이지만 직업병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취지인데 제 말을 의도적으로 너무 왜곡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박 시장께서. 모든 직업에 직업병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일은 열심히 하되 직업병에 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장 이 구도가 말입니다. 네. 예? 이게 다
다 이 대권 얘기가 나오는 분들 두 분이 붙으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대권요? 예. 예. 대선을 꿈꾸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사람들끼리 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어떠십니까? 대권 도전 의사 있으시죠? 모든 정치인들의 꿈 아닙니까? 저는 시장에 당선이 되면요. 예. 임기를 마치는 것이 전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좀 바깥 세상을 좀 보면요. 이태리라는 나라는 39세 되신 분이 총리가 됐고요. 예. 뭐 미국 같은 나라도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가 다 40대 초반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한 4년 후에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전 바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킹이 되기보다는 킹메이커가 되시겠다. 네, 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 저절로 좋아질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선 나가실 뜻이 없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군요. 네, 이번에 서울시장도 전 같은 애라고 보는데요. 예. 작년 말 금년 1월부터 계속 선당 후사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저는 아주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다 이런 분위기를 당 안에서 만들더라고요. 예. 뭐 그렇다면 제가 언제 이것이 무슨 국회의원이 감투라고 생각하면서 오래 한 건 아니거든요. 예. 뭐 당에서 필요하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어제 그 송영길 시장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송영길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바꾸는데 그래서 본인은 뭐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뭐 예를 들면 임기를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뭐 시대가 원하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은 질문을 제가 오늘 정몽준 후보께 드려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오늘 아침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문 봤어요. 조선일보가, 요거는 이제 선거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조선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 거고요. 서울 19세 이상 537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한 RDD 방식의 전화 면접 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2%포인트, 응답률은 12.2%인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지금 박원순 후보는 53.3, 정몽준 후보는 32.9. 이거 굉장히 벌어졌네요. 네, 그래서. 예. 근데 우선 그 여론조사 저도 봤고요. 예.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저희 여당한테 많이 뭐 불편해 하신다는 거. 예. 그런 거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저희가 그 경선을 제가 이제 후보로 뽑힌 게 12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 여론조사를 그날부터 했대죠. 예. 12, 13일. 저희가 결과 발표 난 게 그날 아주 저녁 되고 뭐 신문에 난 건 그 다음날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한 며칠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런 인터뷰도 제가 시장 후보 됐다는 걸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더 분발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컨벤션 이펙트라든지 혹은 새누리당의 단일 후보가 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뭐 컨벤션 효과라는 표현은 저는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은 우리 후보가 김황식 후보님, 이혜훈 후보님 저에서 셋이었는데 예. 뭐 어느 정도 또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또 이렇게 부담 주는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다 뒤로 하고 합치고 그러면 좋은 효과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한 지방선거의 화두가 됐는데요. 그죠? 그렇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안전 문제 관리 평가해 주시고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서울 지난 5월 2일 날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났을 때요. 예. 저희는 바로 그 시간에 저희 후보들끼리 토론회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안전 관련 예산을 전임 오세훈 시장 때 비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줄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특히 또 메트로의 소방 방제 예산이 너무 작다. 1년에 겨우 13억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예. 지금 지하철 관련해서는 안전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가
공기가 아주 나쁩니다. 예. 지하철의 공기는 한마디로 하면 객실의 공기는 인체에 치명적인데요. 이것이 한국 대기 환경학회의 공식 발표예요. 예. 최근에. 근데 이게 보면은 서울시는 지하철의 공기를 1년에 한 번만 검사해서 안전하다고 발표를 해요. 예. 저는 이것은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 또 여러 언론기관이 측정한 것 전부 마찬가지로 대기환경학회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법적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관련법에 의하면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벌금과 구속이죠. 무슨 예. 이야기면 현재 박원순 시장은 그 7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기를 지난 3년간 아무 관심 없이 방치한 거죠. 예. 아니 지하철 노선이 9개나 되고 여기 그렇게 많은데 겨우 1년에 한 번 검사해서 안전하다 발표했는데요. 예. 이것은 많은 기관이 발표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예. 여기에 관해서 좀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청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땅끝 마을에 사신다고요?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먼 곳이지만 30분 뒤에 찾아뵐게요. 삼성화재에겐 이웃처럼 가까운 곳. 당신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2부 시작할 텐데요. 2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 연결해서 현재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를 둘러싼 잡음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이얼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이얼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작심 인터뷰, 두 번째 작심 인터뷰로 문을 열겠는데요.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어제 대변인직 그만뒀어요. 그저께였었죠. 김한길, 안철수 두 당 대표한테 전남도당 공천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한 지 하루 만에 대변인직을 던진 겁니다. 이 공천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이 그만큼 깊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요새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어요. 예? 세월호 참사 때문에 모든 국민이 마음이 아픈 때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여기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일단은 제가 좀 같은 대변인 하셨으니까 그죠? 예. 이윤석 대변인 왜 대변인직 던졌다고 보세요? 어저께 그 고별 인터뷰하고 그 대변인직을 떠났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만두셨는데요. 예. 사실은 제가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공천에 대해서 몇 분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실제 있었던 것보다 더 크게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지도부의 결정이나 공천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 마지막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 의원총회가 이제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인사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런 자리를 갖고 얘기를 듣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윤석 대변인께서는 어쨌거나 본인 생각과는 다른 판단을 지도부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 생각과 다른 생각을 지도부가 했다는 게 바로 광주 얘기죠. 전남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이윤석 대변인이 전남 도당위원장이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예. 지금 이 광주 문제가 계속 시끄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윤장현 후보를 내리 꽂았다. 지금 이 얘기인데. 그죠? 이게 사실은 전략공천 아니잖아요. 우리 금태섭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광주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공천을 했는데, 사실 지도부에서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좀 더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좀 더 매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전략공천을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데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대표들도 광주 시민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네. 사실은 이제 인지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후보를 공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인지도가 높거나 하면은 기존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냥 공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전략공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윤장현 후보가 좋은 사람이다. 광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이 없거든요. 그럼 좋은 사람이고 또 이 광주와 호남에서 새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결정 자체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제가 왜 전략공천을 여쭤봤냐 하면요. 예. 우리가 정치학이나 정치 쪽, 선거론 이쪽에서 전략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대가 너무 세가지고 우리 후보 가지고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 가지고는 이기가 힘든 상황. 이럴 때 보통 전략공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선 방식을 무시하고 지도부가 이제 내리꽂는 게 전략공천인데, 솔직히 광주는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전략공천이 그런 정의를 가졌다는 게 도대체 저는 원전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정의를 한번 내리신다면 어떤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광주를 보면 사실상 경선을 통과하면 지금까지는 본선에서는 별로 경쟁의 의미가 없고, 예. 당에서 정하는 후보가 그대로 광주 시장 후보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과거에도 전략공천이 많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니죠. 이 당에서 결정된 후보가 실제로 본선에서 당선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거의 전부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경선 과정 자체가 본선의 의미가 그렇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대당 후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낼 때만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일반적인 경우죠. 아니요, 저는 그게 일반적인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 자체가 본선처럼 돼 있는데, 이 정치권에 없던 분이 새롭게 등장해서 이제 정치를 개혁하거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예. 사실 신이 와가지고 이 경선에서 이긴다는 것은 조직력이나 인지도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미리 영입을 해가지고 많이 알리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경선에서 정상적으로 이기면 좋지만 사실상 그게 어떤 당이든 어떤 지역이든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지도부가 이제 말하자면 비판을 받으면서라도 이 사람을 후보를 내세워서 이겨야겠다 할 때 하는 것이 전략 공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진짜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주는 것도 전략 공천이다 이거죠. 예. 그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비판이 있으려면 이 깜이 안 되거나 자격이 없는 후보를 이제 내세웠으면은 전략 공천의 취지하고 어긋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당 후보가 세기 때문에 이길 때만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그것과 다르지 않냐.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략 공천의 어떤 새로운 측면이 그런 게 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윤장현 후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세상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그 논리대로 한다고 해도 지도부가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일방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질문입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그래도 본선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또 이제 윤장현 후보가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당선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건 지도부도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존의 인지도가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주는 선거라는 것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볼 땐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이번엔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에서 인지도가 이 기존 후보보다 높지 않은 사람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그런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항상 비슷한 인물이 되고 거기서 된 사람이 본선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새누리당 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도부에서 또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정치가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하나갑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체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 얘기를 했고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어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교체해야 된다고 시장이 아니고 지도부가 현 지도부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지도부 교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야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 어차피 선거를 앞두고 지금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공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개혁 공천이 충분히 달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초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공천을 안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지금 이 공천이나 이런 것이 좀 미뤄진 면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예,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를 교체한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뭐 이제 선거 얘기도 물론 이건 선거와 관련은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세월호 참사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그 이후로 사실 정치권의 모든 그 존재들이 지지율이 전부 동반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상황도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세월호 참사는 신유 교수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모든 국민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정치도 거기서 제 역할을 못했다. 그런 것을 모든 사람이 느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저희가 이 야당으로서도 해야 될 일을 충분히 못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정부 여당이 많은 비판을 받지만 야당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저희도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 여당은 너무 못했지만 야당은 그동안 계속 잘해왔는데 야당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사태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 야당에 대한 이 지지율도 동반 하락을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빼버린 이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이제 고쳐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일부에서 또 비판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야당은 일만 생기면 특검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조사가 부족해서 특검이 지금 필요하다. 이 특검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십니까? 특검뿐만이 아니라 국정조사나 모든 국정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죠? 특검에 대해서도 여권에서도 필요하면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의 연하를 통틀어서 이 공통된 생각이 어떤 조사 수단이든지 필요하면 다 해서 이 세월호 참사에 이르게 된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고 이것을 고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 조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수사가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거를 지켜보는 것은 이참에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라도 필요하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 수사가 말하자면 양적으로는 풍부한데 과연 진짜 책임이 있는 것을 겨누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이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 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자,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